예, 반갑습니다. 고구마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쇼에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병해충 관계도 설명을 드렸고 주로 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다음 이제 직파 재배에 있어서는 50에서 100g의 작은 씨 고구마를 쓰라. 이 망근저가 많아야 된다. 그죠?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파 재배할 때 이런 종자를 종자라고 표현하기만 하지만 하여튼 씨 고구마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씨 고구마에서 이렇게 친저가 만들어지고 친근저가 있는 것은 생산성이 별로 없다. 경제성이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구마를 우리가 수확하고 난 이후에 영양 번식 작물이므로 생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량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했고, 수확 시기는 이런 식으로 따라 결정을 하고, 먼저 고구마는 예비 저장을 하고 수확 직후에 통풍 잘 되는 곳에 한 2주 정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수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구마에 상처가 갑니다. 소위 키스난다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를 시켰네. 큐링. 그래서 상처나 부위 치료하고 수확 후 일주일 이내에 이 과정이 있은 이후에 이제 실제 본저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장 온도는 12에서 15도, 습도는 85에서 90%로 유지하라. 저장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병을 보면 물은병, 물러진다는 거죠. 소프트 라시라고 하는데 수확 후 상처 부위에 감염되는 병으로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고, 검은 무늬병은 흑반병이라고 하는데 밭 상태에서도 발생하며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균에 의한 독소가 형성되며 먹으면 쓰다 하는 거죠.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건부병은 고구마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단단하고 딱지 같은 둥근 반점이 생긴다. 실내가 건조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 뿌리 건자로 썼는데 그게 아니고 이 건 맞습니다. 그죠? 건조한 부패병.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고구마 이용면에서는 지난 시간에 전분이 70%, 당이 10%, 단백질 5%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섬유소가 많아서 뭐 하다? 예, 변비에 좋다. 그래서 고구마 이용은 직접 삶거나 구워서 먹기도 하고, 가공용은 과자나 튀김, 여, 당면, 묵, 고추장의 원료로 쓰죠. 그죠? 전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공업 원료용으로는 전분이나 주정, 술 만드는 원료 주정, 알코올, 그죠? 추출할 때 의약품이나 화장품 연료도 쓰고 있고, 사료용은 다른 곡류와 섞어서 사료로 제조할 때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료로 사용할 만큼 사실은 많지는 않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 자, 다음은 보리를 한번 봅니다. 보리는 빨리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BARLEY, 빨리 영어로 빨리 보세요. 형태와 생육, 보리는 두 줄 보리하고 여섯 줄 보리가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여기 여섯 줄 보리, 두 줄 보리 형태 요렇게 돼 있다 했죠. 이 싹이 요렇게 나달이 달린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겉보리, 쌀보리를 구분하는 것은 껍질이 있는 것을 겉보리를 하고 껍질이 없는 것을 쌀보리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래서 이 싹의 성숙 후 껍질이 종실해서 분리되는가 안 되는가로 해서 나눈다, 그죠? 여기서 겉보리 종자, 쌀보리 종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미싱이 됐는데, 종자의 발화에 있어서는 적정 온도가 20도시다. 보통 보리는 남부지방에서는 10월 하순에서 늦게는 11월 상순에 파종을 합니다. 그죠? 보통 중북부 지방에는 10월 초순에 좀 하죠. 그죠?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만, 적정 발화하는 온도는 20도씨는 돼야 된다. 쌀보리는 뿌리와 싹이 모두 배끝. 여기 이제 배락하면 배끝.
새서 요래 나온다. 쌀뿌리는. 그 다음에 겉뿌리는 껍질에, 껍질에 사이어 사기 과피 밑으로 자라서 뿌리가 나오는데, 배의 반대편에서 나온다. 여기 배가 있으면, 이 껍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오고, 요로 가서 요렇게 뿌리가 요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싹은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종자의 그 활력 검정을 보면, 표준 발화 테스터 또는 테트라졸리움 검사법이라고 있는데, 발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페트리디시가 있으면 밑에 흡습지를 깔겠죠. 그래서 수분을 촉촉히 적신 이후에 그 다음에 종자를 이렇게 놓겠죠. 뭐 30리비든 얼마든 놓고 이제 21일간 발화를 시키는 거죠. 적정 온도에. 그래서 이제 활력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할 수 있는 건 TJ 검정이라고 테트라졸리움 검정이라 해서 여기다가 테트라졸리움을 이제 피딩 공급을 하는 거죠. 그죠? 해서 이게 이제 그 착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착색되면 붉은색으로 레드 컬러로 변하면은 이게 호흡을 하고 있다. 그죠? O2를 들이마시니까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는 검정이 TJ 검정. 종작 시험 같은데 또는 기사 시험 보면은 기본적으로 테트라졸리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그 분할은 새끼치는 거죠.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뭐 더 많이 이렇게 가지가 벌어지는 것, 이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틸러링, TILLERING, 틸러가 분할이죠. 틸러링 하면 분할을 말합니다. 그죠? 분할하는 것, 그죠? 종자를 깊이 파종했을 경우 분할이 억제되는 경우는 밀보다 맥주보리나 쌀보리에서 더 그 깊게 심으면 억제가 된다. 잘 안 난다 이 소리다. 그죠? 예. 밀보다 맥주보리나 쌀보리는 깊게 심으면 잘 안 난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분할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을 하냐면 아생기라고 있고 이육이라고 있고 유묘기, 유묘기 유분할, 그 다음에 분할기, 최고 분할기가 있는데 보통 10월 이제 하순에 파종을 하면 종자 안에 저장된 배젖의 양분에 의존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발화가 되겠죠. 발화가 돼서 여기 안에 양분에 의존해서 배젖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자라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유기는 소위 젖대는 거죠. 여기 양분이 이제 다 고갈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보통 3.5에서 4역기 사이죠. 그죠? 어린 싹이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합성 공급한다. 이 말은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고 이제 광합성을 시작해서 당을 이제 합성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유묘기는 원줄기의 본입수가 2장에서 넉 장, 너댓 장, 뭐 서너 장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 본업이죠, 그죠? 이렇게 본업이 2장에서 넉 장. 그 다음 유묘기 이후에 분할이 시작되어 내한성을 갖추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죠? 내한성을 갖춘다는 것은 자 이제 잎이 한 4개 정도 본접이 나면 이제 겨울이 오는 거예요. 12월이 되어 버렸어요. 이 추워서 이제 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스로 내한성을 갖추고 겨울 되면 이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봄 되면 이 아랫부분이 뿌리하고 줄기 아랫부분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 또 다시 리그로서 재생을 하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분할기 때는 월동 후 0도가 되면 잎이 4장에서 8장 되는 시기까지를 분할기를 하고, 최고 분할기는 1, 2차 분할이 함께 발생해서 분할 채성기 그 말에 그죠? 가장 분할수가 많은 시기를 말합니다. 최고 분할기. 그 다음 이삭은 분할의 일부가 출수하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분할을 했다 하면 여기서 이삭이 이제 이렇게 맺히는 애들이 있고 못 맺히는 애들이 있다. 그죠? 이삭이 맺히는 애들을 유효분할이라고 하고 이삭이 못 맺히는 애들을 무효분할 이렇게 말한다. 그죠? 그 다음 원줄기 잎이 대여섯 장일 때 어린 삭은 0.7mm 정도 자라고 작은 이삭이 분화하기 시작하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턴오버 전환이 된다. 그죠? 그
그 다음 이삭이 결국은 분화해야 생식 성장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 유수 기간 중 영아 분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출수 전에서 한 30일, 35일이다. 그죠? 그 다음 암술과 수술이 발달하여 작은 이삭당 영아서가 결정되는 것은 출수 전 20일에서 30일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벼도 그렇고 이 하이 아래쪽 마디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서 어린 이삭이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와서 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형태를 갖추고 있죠. 실제 이 형태는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삭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죠. 그러면 요래 유수 어린 이삭이 한 1, 2mm 정도 되죠. 요게 만들어지는 게 요 입집의 사이에 있다가 나오는 것을 출수를 한다 했죠. 그죠? 자, 출수를 한다 했어요. 그죠? 예. 출수하는 여기 입집을 뚫고 나오는 요 타이밍을 기준으로 해서 출수 전 30일, 25일에서 한 30일 전에 이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영화수, 요 알맹이수 있잖아요. 요게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래 알맹이가 만들어진다. 이 알맹이가 이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양분이 결핍하거나 춥거나 덥거나 뭐 건조하거나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나달 알맹이가 못 만들어지는 문제를 발생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매우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 물론 이 과정 다 이삭이 잉태하는 이 과정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영화수, 알맹이수를 결정하는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지만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지워서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삭이 이제 요렇게 아래 2, 3마디에서 요 지상부 위에 2, 3마디입니다. 이제 요렇게 형성돼서 올라오잖아요. 요렇게 자라난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그 두 줄 보리 같은 거는 요렇게 해서 뭐 이삭이 요렇게 달리겠지만 6줄 보리는 또 6각형으로 이렇게 또 나겠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나오는 것은 출수를 하는 것은 출수는 헤딩 스테이지는 여기 이삭이 만들어지고 25일에서 30일 전에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럼 이때에 요렇게 되는 과정 중에 뭐가 또 하나가 있느냐면 겉으로 보기에 약간 볼록한 부분이 있다. 볼록해지는 그걸 수인기라고 수인기입니다. 수인기 이삭을 잉태한 시기다. 우리가 사람으로 봐서 임신을 했다. 그래 배가 약간 나오잖아요. 아기가 자라니까 그것처럼 볼록해지는 요 시기. 그러니까 요 시기도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부터 출수하는 시기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시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요 시기는 출수 전 25일, 30일에 관리가 잘못되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이 이삭 알맹이 수가 제대로 못 만들어진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술과 수술이 발달해서 작은 이삭당 영아수는 여기고 생식세포의 감소 분열이 일어나며 생식기관이 발달하는 것은 요 수인기로 보시면 됩니다. 출수 전 7일에서 10일 요 시기 됐죠? 자, 그 다음 보리에서 파성과 추나철이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파종해야 되는 성질, 파종하는 성질 이 말이고 춘하는 봄춘자, 봄에 꽃피는 처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심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장점이 여기 있어 가지고 자랐다가 겨울을 나고 봄, 이제 여름에 초여름 또는 늦봄에 뭐 합니까? 이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봄에 심으니까 얘가 겨울을 안 지나고 봄에 심으니까 어때요? 이게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개화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 라이셴쿠라는 농학자가 이걸 생리적으로 발견해낸 거죠. 이게 겨울을 나야 뭔가가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너무 추워서 겨울에 심어 놓으면 뭐 눈에 덮여가지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얼어 죽더라. 그러면 봄에 심으면 안 되느냐고. 안 되더라요. 꽃이 안 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보니까 가을에 심은 애들은 겨울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태인데 싹이 좀 난 상태 아니냐 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요 저온 처리 싹만 살짝 지우는 거 체아라고 하죠. 체아만 시켜놓고 겨울을 한 달 정도 한 4도씨에서 보관해서 나니까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 파성이란 말은 늦은 봄에 파종하여 월동을 거치지 못하면 이삭이 잎만 무성하고 출수 못하는 소위 안절자, 좌, 지, 가지, 지 현상이 발생한다. 그죠? 그 다음 품종에 따라 생육 초기에 일정 기간 좋은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정도를 파성이라 하고 파성의 정도, 즉 저온 요구의 정도가 큰 것을 추파성, 그 정도가 작은 것을 추파형 이렇게 말합니다. 추파형. 자, 그 다음에 추나철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종자를 저온 상태에 둬서 없애고 춘파성으로 전환하는 것. 보리의 출수기를 잡는 생리적인 파성에도 온도와 일정 반응이 있다. 그죠? 추파성이 사라진 후에는 고온장일 조건이 출수를 촉진시킨다. 고온장일을 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춘추파성에 관계없이 생육 온도가 높아지고 일정이 길어질수록 출수가 빨라진다. 그죠? 이를 가문성과 감광성, 빛에 감응한다, 가문성, 온도에 감응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 생육 과정은 보리는 수분이 개화와 동시에 수분입니다. 수분이 아니고 수분. 그러니까 암술의 주두에 꽃가루가 이래 않는 것을 수분이라 한다 했죠. 그죠? 개화와 꽃이 핀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죠? 개화 적정 온도는 18에서 21도씨, 꽃 하나의 개화 시간은 8분에서 30분, 평균 개화 일수는 4, 5일 정도 걸린다. 그죠? 개화 및 수분이 이루어진 1 내지 3일이면 수정이 완료가 되죠. 그 다음 종실의 성숙 과정은 종실 외관에 따라 유숙, 황숙, 완숙, 고숙기로 구분하죠. 그죠? 요거는 전유자, 우유처럼 되어 있는 거, 이삭이 살짝 손으로 짜라보면 물처럼 그 우유처럼 탁 나오죠. 그 다음에 전유자, 그 다음 호숫기가 없네. 호숫기, 풀 호자를 쓰는데요. 호숫기는 뭐죠? 풀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시기. 그 다음 황숫기는 겉이, 껍데기, 소위 매피가 황색으로 되는 시기. 완숙기는 완전히 이제 그 황색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고숙기는 완전히 갈변하는 시기. 그래서 수확은 황숙기 말에서 보통 지금은 완숙기 초반에 하죠. 그죠? 종자로 쓸 거는 황숙기 후반에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깨어진 소위 동알미나 이런 것들이 적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리의 실질적 발화력은 수정 후 20일에서 25일이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완벽한 종자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35일에서 40일 정도, 적정 온도는 25도씨에서 유지가 되어줘야 제대로 된 종자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생육 조건을 보면 보리는 수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 온도하고 강수, 비 오는 정도, 일조, 낮의 길이, 또 광, 바람. 최저 기온은 3에서 4.5고 생육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더라. 토양 pH는 7에서 8인데 논이 보통 5에서 6이잖아요. 그럼 좀
높죠. 그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은 물을 안 댄 상태에서 밭 상태로 논을 유지를 하면은 이게 pH가 한 6에서 7로 올라갑니다. 그 점을 이용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형은 평탄지나 곡간지, 계곡이나 이런 데도 어느 데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보리의 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에 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피해죠. 그래서 재 유발 요인은 기상, 병해, 충해. 우리나라에서 한해, 추워서 입는 해가 가장 크다, 그죠? 한해는 동상이라고도 하며 세포 조직 내에 결빙이 일어나는 상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잎이 이렇게 있고, 잎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잖아요. 바깥에 세포백이 있고, 안에 세포막이 있겠죠? 그럼 온도가 낮으니까 어때요? 일단, 마이너스 뭐 10도, 15도 됐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얼어버리겠죠. 안에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이.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축해야 되는데 이미 얼어서 조직이 커져버리니까, 이만큼 커져버리니까 10%가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파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음은 그 원인은 재유행이 한해, 설해, 가뭄, 섭해, 풍해, 수해, 동해죠, 그죠? 그 다음에 토양은 산성 토양, 배수가 안 되거나 지력이 결핍된 거, 그러니까 퇴비가 없는 토양, 그죠? 그 다음 병은 흰가루병, 붉은 곰팡이, 호위축병, 줄무늬병, 녹병 이런 것들이고, 충해는 진딧물, 엉에, 굴파리, 보리나방 등이 있고, 생리적 장애는 아까 얘기한 좌지, 불시출수, 생육불량, 고사, 말라 죽는 거, 수발화, 이삭에서 발화하는 거, 그 다음 비료는 비료가 너무 많거나 적을 때 부적기 시비, 필요도 없는 때 비료를 주면 문제가 된다. 관리불량, 복합적으로는 도복, 쓰러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자세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서리빨 건조해, 그리고 섭해, 한발에. 특히 서리빨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자라고 있는데 서리가 내렸다 그러면 이게 언다는 얘기죠. 얼어버리니까 부피가 늘어나니까 토양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토양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전체가 들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분포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봄이 되니까 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는 이 와 있어요. 아닌데 흙은 이렇게 내려와 봐. 그럼 확 들려버리죠. 그러면 뭐 찬바람 한번 불면은 가시분다, 그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섭해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뿌리가 이 통기가 안 되기 때문에 부패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한발은 요 한발은 한해하고는 다릅니다. 요 한발은 수분이 부족한 거, 이 한해는 추운 거, 동상에 꼭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은 소위 말라 죽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당 립수라는 것은 하나의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벼 같으면 이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알맹이가 나달이 달리는데, 보리는 두 줄 보리 같은 경우 이렇게 달리잖아요. 뭉쳐서. 그리고 6줄 보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혀 다르다. 어쨌든 이 포터 재배를 했을 때 한 포터 뭐 3000분의 1g, 3000분의 1g이고 3000분의 1 R 포터를 하더라도 뭐 5000분의 1도 있지만, 그럼 포터당 해보니까 무처리 한 거, 그 다음에 분을기 때 한발 처리한 거, 섭해입니다. 요거는 과습 조건에 해보니까 이제 섭해를 제일 이제 수당 립수가 적은 게 신장기 자랄 때라는 거죠. 키가 확 자랄 때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요 시기부터 출수할 요 시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요때 피해가 가장 크더라. 그 다음에 종실 중, 무게로 보면은 이제 요것도 가장 적은 게 이 신장기가 무게가 제일 적게 나가죠. 그래서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아까 유수 형성기 30일에서 25일 전, 또는 20일에서 25일 출수 전에 이
섭해가 가장 문제가 심하다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보면 쓰러짐이 있죠. 요걸 도복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수 전후에 이 비바람이 세면은 이렇게 쓰러진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요것은 반점 도복했다 해서 반도복, 완전히 쓰러진 거, 그 다음에 전좌절, 이제 부러지는 걸 말하죠. 전좌절. 그래서 출수기에서 황숙기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감수율을 보면 황숙기 때는 이 감수율, 수량의 감소 정도가 뭐 요 정도다.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전좌절되면은 수량의 감소가 이 정도로 생기더라고요. 출수기 때 가장, 출수기하고 유수기 때 가장 피해가 크더라. 이때는 쓰러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도복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